집값이 몇 퍼센트 하락이 되면 네. 아 그때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아 완전 반토막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주식을 사야지라는 그 뇌피셜을 돌린단 말이죠 우리는. 네네. 근데 그냥 아무런 공부 없이 뇌피셜만 돌렸다 그 투자물 절대 못 잡습니다. 그거 못 잡아요. 네. 최근에 부동산도 좀 애매하고 애매하죠. 코인도 애매하고 네. 주식도 많이 지금 시장이 안 좋고 그런데 요즘 계속 악재 관련된 뉴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경제 위기 있잖아요. 2008년도나 한국 같은 경우는 97년도 IMF 이런 곳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20대 젊은이가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누군가는 또 지금이 기회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반면 이게 진짜 본격적인 위기가 오고 있고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 퍼펙트 스톰이 아직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포지션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20대 동생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20, 30대 청년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 집값이 몇 퍼센트 하락이 되면 네. 아 그때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아 완전 반토막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주식을 사야지라는 그 뇌피셜을 돌린단 말이죠 우리는. 네네. 근데 그냥 아무런 공부 없이 뇌피셜만 돌렸다 그 투자물 절대 못 잡습니다. 그거 못 잡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막 레포트가 나왔어요. 1100까지 간다.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네. 그때부터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1600대부터 잡는 사람들이 거의 승리를 했거든요. 결국 1400대까지 갔다가 바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제 좀 지나면 이걸 사야지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단순하게 그렇게 투자 접근했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목표 주가도 본인이 한번 설정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가격도 한번 본인이 지금이 어느 정도가 최저점인지 공부도 해보시고 지금은 쉬면서 경제에 대한 이 패턴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눈을 기르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는 지금 시기여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 아주 빠지고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는 그 다음 투자물도 못 잡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몇 포인트부터 내가 매수를 하겠다 어느 가격대부터 뭐 돈을 10개로 분할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계획 이라든가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다음은 무엇인가? 막상 우리가 경제가 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 투자를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경매로 또 넘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부동산 쪽은. 그럼 지금부터 1, 2년 경매 준비를 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매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 권리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다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지금 뭘 당장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 그 넉놓고 있어야 되는 시장도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꼭 좀 드려요. 이번 시기는 다음 10년을 대비하는 이 사이클을 찾아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비판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뭔가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 안 할 거면은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진짜. 그리고 이거 못 맞춰요. 경제 맞춰, 위기가 어떻게 올지 갑자기 V자 반등을 시작하죠. 그거 신도 못 맞춥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냥 이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 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버렸을 때 만약 이 금리가 오르면 그 대출 받았던 가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왜냐 여기를 누르면 이쪽에 올라오는 이 풍선 효과라고 그렇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맞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중국이 호주 석탄을 한번 저 수입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경유차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그런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지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봐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맞추려고 하고. 그거 봐. 내가 말했지. 경제위기 올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이건 V자 반등이야. 그거 봐. 맞았잖아. 야, 내가 석유값 오를 거라고 했지. 그때 석유를 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맞춰봤자 아무 이득될 게 없다. 네, 대응을 잘하는 게 맞아요. 경제에서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런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 말씀도 꼭 많이 드리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셔야 된다. 제가 이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성동구의 아파트의 가격이 요즘 호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 호가가 20억인데 저희가 거의 100%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네. 우리의 가치가 이 노동의 가치가 20억 정도는 한다. 네. 여러분 20억 있으시냐 이거죠. 그럼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왔을 때는 그 현금이 아주 빛을 그렇죠. 굉장히 밝게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네.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으셔서 막 그런 분들 요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잠깐에 운이 좋아서 약간 이제 주식의 상승을 맛보시고 부동산 상승을 맛보시면 아 나 이제 전업 투자자 할 거야. 일 그만두고 그러다 그분들 지금 큰 코 다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전업 투자를 해서 고정적으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진짜 답답하죠 요즘 같은 시기나.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이 빛을 발할 시기다. 노동으로서 현금의 흐름을 발생을 시키셔야 된다. 어느 정도 시드가 모일 때까지는 그 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비겁한 시기, 또 다시 말해서 적절한 시기라고도 하는데 찾아오면 정확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오신 것 네네. 같다라고 좀 평가해 주셨네 이분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온 시간이 정말 지나고 보면은 이제 기회의 시간인 건 알지만 지나면 알죠. 예, 실제 그 맞이한 그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는 어렵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확신을 하시고 그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걸 여쭤보네요. 이게 부동산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첫 투자를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네. 개그 콘서트 퇴출이 됐어요. 잘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업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제 살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저의 그 무형 자산이 잘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캐릭터 황현희 씨 개그를 하고 칭찬은 들었지만 항상 개그의 패턴이 똑같고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래요. 뭐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 소비자고래 황현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 이런 다 톤이라는 거죠. 덕분에 10년 이상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도 10년 이상 노동 열심히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네. 시청자가 어느 순간부터 안 웃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 자체도 그때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고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를 몰랐던 거죠. 거기에 매몰돼 있었거든요. 네. 이 직업을 평생 할 줄 알았고 이 돈을 평생 벌 줄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2014년에 퇴출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막 그때 막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한 6개월 정도 진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만 있다가 제가 유일하게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 이렇게 일이라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돈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돈. 네. 지금 잘려서 있는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저희 시드머니가 남아요. 그때 노동과 시간력을 써서 창출해낸 이 시드머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내게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걸 누가 가져가요?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몰래 가져가면 그건 범죄잖아요. 이거는 내가 크게 키울 수 있겠다. 이거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첫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 예. 그래서 원론을 배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공부해야 돼라는 생각이 대학원 가서 이제 원론을 배우다 3학기 만에 휴학을 했죠. 왜냐면 이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때 막 다른 분들은 회사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등록금이. 그 지원이 되는 데가 복지 있고. 혜택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가 예. 있고래요. 네. 저만 생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다 막 유명한 그 금융회사 다니시는 경제대학원이니까 뭐 외국계 회사도 계시고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겠지. 예, 뭐 M&A 하고 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다 해주는데 저만 생돈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끊고 네. 달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판에 깔려 있는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자판에 깔려 있던 책은 서울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도쿄의 버블 시즌 2가 서울에서 열린다, 뭐 이런 책들이 아주 뭐 그냥 화랑을 이루고 있었던 네 그런 상태였죠. 14년도가 그랬죠. 좀 의아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자판에 깔린 것도 이 책도 한 6개월 전부터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지난 유행을 지금 나온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 뒤에 책꽂이 있는 쪽으로 가서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다 봤죠. 그때 뭐 한 20-30권 정도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뭐 경매로 뭐 부자 되기 뭐 이렇게 해서 막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더니 왜 여기선 이 얘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깔려있는 유행하는 이 투자물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좀 현 시세를 알아봤죠. 그때 제가 이제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을 때거든요. 어. 예. 거기가 그때 봤더니 7억, 그러니까 매매가, 그러니까 호가가 7억에서 7억 5천이었고, 근데 전세가 4억 5천에서 맞아요, 5억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거의 이 실제 가격 대비 한 80%의 전세가가 육박을 한 거란 말이죠. 네. 70에서 80%까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안 사고 있는 시기구나. 막 그때 당시는 전세 나왔다고 전화만 와도 집 안 보고 계약하던 시기였어요. 그냥 집을 안 사는 게 그때는 맞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요는 한번 폭발하면 난리가 나겠구나.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관점과 시선을 바꿔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기는 이제 이 주기별로 좀 이제 시즌이 오는데 그럼 그때를 언제쯤 예상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2016년부터 마음을 바꿔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한번 이 시점부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생각. 왜냐면 수요가 충분하니까 이제 그 타이밍이 왔다. 10년 주기설도 저는 약간 믿었고 뭐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뭐 분양도 받고 뭐 갭 투자도 하고 저는 뭐 재개발 투자도 하고 뭐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물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물로 추론을 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패턴의 투자가 다가올 것인가라는 걸 미리 한번 뇌피셜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자물이랑도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가 생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만날 기회가 많아야 여자친구가 생길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관심을 갖고 밀당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야 그 물건들로 하여금 내가 투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저는 재건축 아파트 싸고 외우거든요. 아까도 잠깐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순서로 다 외워서 깜짝 놀랐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외우는 게 재밌고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잔심을 남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잔심을 남기라. 네, 그러니까 이 몸은 뭐 어디 뭐 쉬고 있고 뭘 해도 머릿속은 그 경제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뉴런처럼 연결해 놓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자마자 여쭤봤잖아요. 여기는 월세가 얼마고 몇 평이고 여기는 아파트예요, 오피스텔 뭐 이런 게 잔심을 남기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동네를 와본 적이 없지만 이런데 이런 오피스텔은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오피스텔이 들어오구나. 그럼 그 옆에는 저쪽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철거하고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직방을 켜서 여기에 가격도 한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경제와 이 끈을 연결해서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기회가 왔을 때는 갈았던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뭔가를 그려보고 밀당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과 반대되는 지점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좀 평상시에도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좀 계속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